안녕하세요. 헌터 파트너즈입니다. 저희 헌터 파트너즈는 Global Intelligence and Security Consulting 회사고 저는 조셉입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린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 헌터 파트너즈 박승재 회장님과 함께 팩트 체크 하겠습니다. Make sure you hit that like button, subscribe to our channel, and share this episode. 안녕하세요. 헌터 파트너즈 조셉입니다. 요즘에 이제 북한에 대한 이슈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오늘 저희 박승재 회장님과 함께 북한의 이제 에코노믹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제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경제에 다 같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비유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축구장이라면은 북한은 야구장입니다. 경기를 보면은 축구도 선수 있고 감독 있고 관중 있습니다. 야구도 마찬가지죠. 선수 있고 관중 있고 감독도 있고 그리고 심판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보기에는 다 같지만 그러나 하나는 야구는 공을 들고 손으로 던지는 것이고 하나는 공을 발로 차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같이 선수도 있고 관중도 있고 감독도 있고 이 심판도 있지만은 똑같은 거는 경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룰도 다르고 경기장도 다르고 준비해야 할 물품도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북한 경제를 알려고 한다면은 북한에서 주장하는 소유의 개념이 뭔가를 먼저 이해를 해야지 돼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소유의 개념과 북한이 이야기하는 소유의 개념이 다르다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지 됩니다. 북한의 선전에 따르면은 사회주의적 생산수단의 기초로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을 이 전인민적 집단적 공동소유, 즉 사회주의적 소유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서의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되게 되겠죠. 즉 자본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소유의 개념과 공산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소유의 개념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를 하게 돼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이 그러면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이 무엇이고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하겠지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개인이 소유한다는 것에 대한 방점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적 소유로서의 경제 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모든 부분으로서의 나라의 모든 자원과 철도, 항공, 운수, 최신 기관들과 중요 기업소, 항만, 은행 등이 바로 국가가 소유하는 소유권에 소속되게 됩니다. 사회협동단체도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와 같은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다른 말로는 다른 조직이나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북한에 프라이빗 오너십 없으면 뭐 이렇게 부자 같은 사람들이 있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부자는 없다고 봐야지 되겠죠. 데피니션 상으로. 그럼 북한에 부자 없느냐? 부자 있지요. 예? 1. 김정은이가 부자겠지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definition of rich, 부자라는 개념하고 사회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부자라는 개념을 조금 다르게 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너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냐? 누가 가지고 있느냐? 아, 그러면 그 주인 누가인지 그 own하는 사람이 이제 rich고 그렇죠. 이제, 그러나 북한도 이 개인의 소유를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 수단에 대한 개인의 소유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 내가 생산하는 수단을 뭔가를 가지고 있다 라는 의미는 불법으로 가지고 있다는 의미하고 동일한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북한에서 인정하는 개인의 소유는 근로소득과 저축, 가정용품, 일반 소비품 등에 한정합니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은 이렇게 북한이 쓰고 있는데 I mean like it obviously doesn't work. Right?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거 Kim family가 how do they stay in power?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우선 그 북한의 경제 체제 시스템에서 보면은 오너십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북한에도 가게 많던데. 그러면 제가 극단적인 예로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가게? 스탈린 시절에도 모스크바에 가게 많았었어요. 그럼 그 가게들이 스탈린 시절에 있던 가게들이 오너십이 그 가게 가진 사람이었겠나? 그리고 지금 북한에 가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스토어들이 오너가 그 가게 지점장이나 지배인이 가게의 주인이겠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 오너십을 먼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거 같으면 백화점 지배인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구매권을 가져야 물품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매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이라거나 아름아름으로 오거나 안 그러면은 웃돈을 주고 살려는 사람이 와서 판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그 차익은 지배인 몫이 되겠죠. 지배인이 보고 안 하고서 몰래 가지고 간다면은 그러면은 불법적으로 수익을 내는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그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불법적인 수익을 내서 얼마를 번다는 것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소유권의 개념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철도나 이런 것이 누구한테 있다 그랬어요? 정부한테 있다 그랬죠, 소유권이. 그러면은 기차 승무원이 몰래 기차표를 팔거나 몰래 사람들을 태워주고 받는 돈은 개인의 수익으로 잡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합법적인 거래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과 그 다음에 소득하고의 관계는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